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기 쉬운 보험 정보로 여러분들의 인생 설계 함께하는 인생 설계 원픽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내 집 마련의 꿈, 사실 모두가 갖고 있을 텐데요. 최근에 서울에서 청약에 당첨이 돼도 계약을 포기하는 사람이 95%나 된다라고 합니다. 목표도 있고 의지도 있지만 자금이 문제가 됐을 텐데요. 한 번에 큰 돈이 나가는 건 모두에게나 부담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미리 대비를 하는 게 중요할 텐데 오늘 저희 방송과 함께 미래 대비책 함께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인생설계 원픽은요, 유튜브로도 시청이 가능합니다.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고 실시간으로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참고로 금일보험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도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인생설계 원픽 본격적으로 출발해 볼 텐데요. 첫 번째 코너는 생생 라이프 팁 시간이죠. 오늘은 김범록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김범록 전문가님께서는요, 우리 가게 화재보험 준비 방법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준비해 주셨다라고 하는데 특히나 이 여름철에 더 걱정스러운 게 화재 사고가 되겠죠. 어떻게 하면 화재보험을 잘 준비할 수 있을지 오늘 강의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보자 어디 보자. 내가 가입한 보험 살펴보고 따져보자. 김범록 전문가입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 우리 가게를 하시거나 혹은 장사를 하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가입하시는 그 보험입니다. 그 가게 화재보험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안내를 좀 드릴 텐데요. 자,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재보험을 가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거의 대부분 2만 원 혹은 3만 원대로 가입들을 많이 하세요. 보시면 이분 같은 경우에도 우리 3만 원 정도로 가입을 하셨어요. 근데 보시게 되면 뭐가 있어요? 우리 적립보험료가 있죠. 적립보험료가 4,700원 정도가 있으세요. 원래 이 보험은 그냥 25,000원 정도만 납입하면 되는 보험이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에 적립보험료를 넣어서 3만 원 정도 내고 있어요. 그럼 이 적립보험료라는 거는 다 뭘까요? 저축으로 해서 나중에 환급을 된다는데 환급 자체가 100%가 되는 우리 화재보험은 없습니다. 물론 여기에 이 3만 원이 아닌 5만 원 혹은 이 10만 원 혹은 30만 원을 넣어도 이 적립보험료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거의 그 10배 이상인데 금액이 더 올라가는 금액이 될 텐데도 그래도 환급이 되는 금액은 거의 많게 최대 80%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팁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적립보험료를 최소화시켜라.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설명을 좀 드리는 부분인 거고요. 그럼 이 3만 원 정도 되는 보험 왜 적립보험료를 최소화시키냐? 어차피 여기에 적립보험료를 10만 원을 넣거나 15만 원 넣거나 20만 원 넣어도 환급이 100%가 다 안 됩니다. 최대한 많이 넣어도 80%이기 때문에 차라리 그 돈 가지고 저축하세요. 보험에서 좋은 일 시키시는 거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럼 이 보험에 대해서 더 가입하는데 특약은 어떻게 가입이 돼 있으시냐? 이렇게들 가입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물론 이 특약들은 이제 평수마다 아니면 그 안에 있는 집기료마다 아니면 인테리어마다 이제 금액들 보장 금액이 굉장히 다른데요. 여기는 거의 보시게 되면 1억 3천에 1,000에 2,500 이 정도로 이제 돼 있으세요. 물론 이거는 이제 화재가 났을 때 가게가 다 타서 이제 전체적인 손해를 내가 다 해야 된다. 그랬을 때 건물에 대해서는 1억 3천, 나머지 이제 직기품이나 아니면 상품, 거기서 보관돼 있는 재고품들이 있겠죠. 뭐 야채라든지 고기 같은 경우나 아니면 뭐 내가 직접 물건을 판매해야 되는 그런 직기 제품들 같은 경우 1,000만 원, 그다음에 인테리어나 직기품 같은 경우에는 2,500만 원 한도에서 보상을 해주는데 제일 큰 건 뭐예요? 이 화재에 대한 것보다 실질적으로 제일 큰 게 이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요거하고 요거입니다. 날이 굉장히 많이 더워졌어요. 심지어 익히고 끓이고 튀기고 뭐 찜 같은 경우를 드셔도 배탈이 쉽게 나는 그런 계절입니다. 굉장히 습고 덥죠.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음식점에서 탈이 난 경우에는 우리 손님 중에 탈이 나면 한 20만 원 정도를 내가 부담을 해야지만 보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실질적으로 한번 볼게요. 내가 배탈이 났을 때 병원을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럼 병원비가 한 20만 원, 30만 원 나오는 경우가 있나요?
위 내시경을 하고요. 대장 내시경까지 해도요. 20만 원 간신히 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배탈 갔을 때 병원 가가지고 주사 맞거나 아니면 링겔을 맞거나 했을 때는 거의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면 다 끝납니다. 그럼 우리 의뢰인이나 이 시청자님 같은 경우 20만 원 내가 자기 부담금을 넣었다. 그러면 내가 부담해야 되는 금액이 있을까요? 이 금액은 다 뭐에서 나가는 거예요? 내 사장님 주머니 돈에서 나가는 거예요. 왜? 병원비 자체가 20만 원이 넘지 않았기 때문에 나머지 금액에서 나갈 돈이 없어요. 보험금에서. 그렇기 때문에 다 사장님 주머니에서 나가는 건데 내가 낸 돈 얼마시에요? 매달마다 3만 원씩 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분명히 이런 걸 대비하기 위해서 화재보험, 가게 화재보험, 음식물 배상책임까지 넣어서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손님들이 아프거나 배탈이 났을 때 내 주머니에서 또 나가야 되는 돈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래서 오늘 정리한 금액은 바로 이겁니다. 화재보험을 가입하는 이유는 거의 크게 우리 4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예요? 불이 나거나 혹시라도 뭐 어떤 사고가 나가지고 수리하는 동안에도 나가는 임대료, 월세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기본적으로 서울 평균적으로 1층에 위치한 우리 가게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평균적으로 한 300에서 500 정도 나간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만 나갑니까? 그 가게에서 나가는 그 인건비나 이런 것들 가게 문을 닫아도 나가야 되는 돈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 나가려면 최소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금액이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금액에 대해서 제가 좀 안내를 좀 드릴 거고요. 두 번째, 화재 시 발생되는 건물 같은 경우 1층 같은 우리 식당은 다 요즘 뭐로 돼 있어요. 인테리어 때문에도 통유리로 돼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뭐 통유리 파손이나 이런 거 쉽게 검색을 해보시면 요즘엔 차가 그냥 뚫고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화재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근데 화재가 나가지고 만약에 불을 끄려고 우리 소방관들이 물을 쏘아야 되는데 그럼 유리를 피해가지고 이렇게 막 쏠까요? 물을? 그렇지 않겠죠. 일단 유리를 다 깨고 그 다음에 정리 정돈을 빨리 해야 될 텐데 불 끄는 게 우선이니까요. 그러면 우리 문제점 한번 살펴볼게요. 이거는 그냥 내가 화재 때문에 깨진 것도 아니고 화재 처리를 하다가 깨진 거예요. 어쨌든 그래도 통유리 파손 때는 이 보상 금액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뭐냐면 우리 건물 외부에 있는 집기류들이 있어요. 거의 대부분 보면 뭐 치킨집이라든지 뭐 을지로 같은 데 가면 외부에 판을 엄청 많이 깔아놓고 판매하는 데 있어요. 거의 대부분 화재보험이 뭐만 보상합니까? 건물 내부 우리 주소지에 적혀 있는 건물 안에 있는 것들만 보상을 해준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여름에 치킨집이나 아니면은 뭐 어떤 호프집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외부에 우리 주점 깔아놓고 판 깔아놓고 이제 술 파시는 데들 많은데 그런 데서 혹시라도 탈이 나거나 혹시라도 손님들끼리 싸우거나 아니면 그 집기품들이 뭐 취객을 해서 망가지거나 했을 때 보상을 받는 그런 부분들 제가 오늘 좀 안내를 좀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제일 큰 거예요. 요즘은 이게 제일 무섭다고 하더라고요. 음식 먹고 내가 이 음식 때문에 탈 난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분이 그 음식만 시켜 먹었겠어요? 그 하루 종일? 그리고 그 하루 종일 그 식당에서만 계속 배달시켜 먹었다고 한다면 물론 그 탈이 맞긴 한데 우리 가게 말고 이 사람이 삼시세끼를 다른 데서 먹고 나서 그 한 끼를 우리 가게에서 먹었는데 탈이 났대요. 그리고 이거 병원비 안 주면 후기를 안 좋게 남기겠대요. 이런 것들 굉장히 많아요. 뉴스 기사, 신문 기사에서도 얼마 전에 났었어요. 이런 걸로 해가지고 돈 벌어먹는 사람들도 굉장히 있다. 이런 식으로 신문 기사가 났는데 근데 어쩌겠어요. 장사하시는 사장님들, 업주들 입장에서는 그런 거 자체가 우리 가게를 대변하는 멘트들이다 보니까 그러면은 우리 과연 이거를 어떻게 좀 준비를 해야 되겠다. 요 4가지 크게 제목을 해서 준비를 해봤는데 첫 번째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1층에 커피숍이에요. 뭐로 돼 있어요? 통유리로 돼 있죠. 그죠? 근데 실질적으로 이게 지금 화재가 나는 건가요? 화재 아니에요. 그냥 나가다가 건물 안에 있다 보니까 자전거가 이제 쳐가지고 파손이 난 거예요. 근데 이 수리비 자체 같은 경우가 뭐 차가 하거나 뭐 그랬을 때는 배상 책임을 한다고 하지만 거의 대부분 이 사장님들 돈이 들어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 합의라는 게 이거 전체적으로 다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얼마 정도 배분하자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 통유리 같은 경우가 굉장히 좀 비싼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가 나갔을 때 A 손보, B 손보, C 손보를 이제 비교를 해봤는데 A 손보는요 이 통유리 금액 자체가 보상해주는 한도가 100만 원 한도에서까지만 보상을 해준다고 해요. 그럼 이 이상 나간다고 한다면 금액이 다 누구 지갑에서 나가 있어요? 우리 업주 사장님들 지갑에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깁니다. 근데 B 손보 보니까요.
500만 원까지 보상을 해준대요. 그러면 사면이 다 보시면 여기 다 외부도 통유리로 돼 있죠. 사면이 다 통유리로 돼 있을 때 이 사면을 다 바꾼다 그랬을 때는 500만 원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안전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또 시손보 같은 경우 여전히 또 100만 원까지만 보상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사장님들 이 통유리 사고 같은 경우 이렇게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가게가 1층에 위치를 해 있다. 1층에 위치를 해 있고 전면 도로변에 있는 유리 같은 경우가 굉장히 크게 길게 돼 있는 그런 가게다 하시면 우리 사장님 같은 경우 뭘 선택하셔야 돼요? B 손보에 있는 500만 원 한도에 들어가 있는 이 상품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런 입간판들 낮에는 없어요. 해가 지고 밤만 되면요. 어디서 나타났는지 이런 입간판들 때문에 우리 걸어 다닐 수도 없을 때도 되게 많아요. 그리고 심지어 이게 다 야외에 있다 보니까 우리 흡연하시는 분들 다 어디서 담배들을 많이 태우세요? 다 요 근처에서 흡연들 많이 하시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 에어로 작동이 되는 건데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담배 꽁초를 여기다 콕 이렇게 꼭 찍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작동이 안 되거나 고장이 좀 많이 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볼게요. 이 입간판들 다 누구 거예요? 사장님 거 아닌가요? 딱 뭐 길거리에 다른 사람들 거예요? 아니잖아요. 내 재산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재산인데도 불구하고 보상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 B 손보나 C 손보는 이 자체가 보상이 안 된다고 합니다. A 손보에서만 전체 보상이 가능해요. 전체 보상이 가능하다는 건 뭐예요? 우리 가게 내부의 물건들이 아닌 외부에 있는 이런 간판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테이블이라든지 그런 것들까지 다 보상이 가능한 거는 A 손보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또한 뭐에서 나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업주님들 지갑에서 돈이 나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 꼭 꼼꼼히 살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1층에 그 업장을 갖고 계시는 사장님들이 이 간판을 설치를 많이 할까요? 에어 간판을? 아니죠. 2층에, 3층에 주로 위치한 사장님들이 이 간판을 많이 설치들을 하세요. 근데 그 사장님들 또한 이 간판이 있다고 해서 이 보험들을 다 꼼꼼하게 살펴보신 분들은 없어요. 그냥 아시는 분들 통해서 혹은 프랜차이즈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프랜차이즈 가맹점 본사에서 추천하는 그 회사를 그냥 따라서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근데 이렇게 볼게요. 나는 똑같은 그 프랜차이즈인데도 불구하고 1층에 위치한 프랜차이즈도 있고 2층에 위치한 프랜차이즈도 있어요. 그죠? 그러면 그냥 본사에서 따라서 그냥 할 게 아니라 아까 처음에 제가 보여드렸던 그 3만 원짜리 그냥 보험을 일괄적으로 찍어내듯이 가입할 게 아니고 내 상황은 어떨까? 그리고 우리 가게는 지금 어떨까? 상황이 어떨까? 이런 걸 따지면서 꼼꼼하게 따져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하나 볼게요. 자, 보시면 요즘에 이제 제일 큰 거예요, 이게. 뷔페, 횟집. 속된 얘기로 우리 날 음식을 익히지 않은 음식들을 파는 그런 음식점들 같은 경우에는 음식물 배상이 굉장히 큽니다. 실질적으로 저 같은 경우도 굉장히 유명한 뷔페예요. 뷔페에서 고등어 초밥을 잘못 먹어서 굉장히 한 3일 정도를 심각하게 좀 고생한 경우가 있어요. 병원도 막 여러 번 갔다 왔는데 병원비가 실질적으로 가보니까 링겔까지 맞고 왔는데 8만 원 정도밖에 안 나왔어요. 물론 그 업체는 굉장히 큰 프랜차이즈 업체이다 보니까 저희가 같이 회식했던 그 인원들 자체가 다 그냥 거기서 이제 배상을 이렇게 해줬던 그런 경우였는데 예를 들어서 그냥 일반 작은 횟집에서 우리 자기 부담금 10만 원, 20만 원, 아까 20만 원짜리 가입하셨던 이런 분들이 봤을 때는 8만 원밖에 안 나왔네? 근데 어떻게 해요? 내가 나갈 돈이 없어요. 왜? 10만 원 이상이 돼야지만 이 보험회사에서 지급을 해주니까 그럼 다 누구 지갑에서 나가는 거예요? 사장님들 지갑에서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중요하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 음식물 배상 책임 같은 경우는 익히지 않은 날 음식을 취급하시는 우리 사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배상 책임은 어느 정도 수준까지 돼 있는지를 다 꼼꼼히 따져보시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보여줬던 A 손보 같은 경우에는 10만 원이 넘지 않으면 회사에서 지급해주는 돈이 없습니다. B 손보도 똑같아요. 10만 원. C 손보만 유일하게 자금 부담금이 5만 원이에요. 그러면 어쨌든 내 돈이 뭐 8만 원 정도 나갔다고 한다면 그 이상은 회사에서 다 그냥 처리를 해주니까 이런 부분을 좀 꼼꼼하게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 이제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는 부분인 거고요. 자, 다음으로 불이 났대요. 제일 큰 게 뭐예요?
가게 문을 일단 못 열어요. 기본적으로 전소가 다 됐을 때 인테리어까지 딱 하는데 그 기간을 어떻게 보냐면 15일에서요 20일 정도 봅니다. 이거는 프랜차이즈를 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업계 평균적으로 이 정도 금액이 들어가세요. 전소가 됐을 때예요. 왜? 전소라는 건 뭐예요? 음식을 조리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될 때입니다. 그래서 인덕션부터 해가지고 뭐 파티션부터 다 조정을 했을 때 내부 인테리어를 다 마무리하는 게 이 정도 이제 시간이 걸리는데요. 그러면 이 15일에서 20일 정도는 어떻게 돼요? 가게 문을 닫아야 돼요. 그러면 월세는요? 한 달에서 15일에서 20일 저희 건물주님 한 15일에서 20일 정도 우리가 문을 못 열었어요. 15일에서 20일 정도 깎아주세요. 깎아주시나요? 그럴 리 전혀 없죠. 직원분들은요. 15일에서 20일 못했다고 물론 오래 일한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 우리 일 못했으니까 기본급만 이번에 하자. 근데 이것도 문제가 됩니다. 노동법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가는 금액이 있는데 그럼 이거를 준비하는 그 기본적인 방법은 딱 두 가지 정도가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일당으로 준비하는 게 있어요. 아니면 정해진 금액을 보장하는 게 있어요. 일당은 어떻게 지급을 해주냐면 최대 우리가 10만 원에서 많게는 20만 원까지 보상을 해줍니다. 그러면 한 달이면 얼마예요? 300. 그리고 20만 원이 한 달이면 600 정도를 보상해요. 그럼 15일에 20일 정도면 그래도 적지 않은 금액을 보상해주기 때문에 이 정도 금액은 내가 가지고 있어야 최소한의 준비가 된다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그럼 여기에 정해진 금액을 보상한다고 하는 건 뭐냐면 그냥 휴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을 때 하루당 계산을 해서 일당으로 지급하는 게 아니고 그냥 여기서 1,000만 원 혹은 2,000만 원 이런 식으로 그냥 지급을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직원들이 많아요. 그리고 평수가 넓어요. 평수가 넓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내가 월세를 많이 내고 계신다는 사장님들이잖아요. 그죠? 그런 사장님들은 일당보다는 어떤 게 더 나으세요? 그냥 이게 훨씬 더 나으신 거예요. 휴업을 했을 때 나가는 돈이 크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해드리면 어떤 것들이 이제 제일 중요하냐면 보험 자체는요. 누구나 다 똑같이 가입들을 합니다. 근데 특히 건물 화재 보험 그리고 가게에서 내가 발생될 수 있는 이 위험을 준비하는 보험 같은 경우에는 업종 제가 본 것 중에 제일 아쉬웠던 건 뭐냐면 미용실을 하시는 분인데 그 안에 미용실인데도 그 배상 책임 중에 음식물 배상 이런 것들을 넣어두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너무 이거는 그냥 아시는 분한테 맡겨두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체크를 하셔야 되고 미용실인데 그냥 미용실 보험만 준비하시면 되는 거고 카센터면 카센터 보험 그리고 어떤 음식점이면 음식점도 여러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1층에 있느냐 2층에 있느냐 3층에 있느냐 그리고 평수가 넓은 평수냐 아니면 종업원이 많으냐 아니면 음식 자체가 익은 음식을 파느냐 날 음식을 파느냐 이걸 꼼꼼히 따지면서 우리 선택을 좀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제일 큰 건 뭐예요?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아까 제가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적립보험료예요. 적립보험료는 아무리 여기에 돈을 많이 넣으셔도 만기 시에 갖고 하시는 게 100%가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차라리 거기다 돈을 많이 넣으실 거면 아까 처음에 제가 보여드렸던 거는 뭐 몇천 원 정도는 넣으셔도 상관없어요. 각 보험사마다 무조건 거기에 의무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뭐 10만 원을 넣는다, 5만 원 이상 넣는다. 차라리 우리 업주님들 그 돈 갖고 저축하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예. 그래서 최종적으로 제가 정리를 적립보험료는 최소로 하되 우리 업종 업태마다 각 특약을 달리 가입을 하자.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범록 전문가였습니다. 화재 보험 속에 이 적립보험료 100% 돌려받지는 못한다라고 하니까요. 내 증권 꼭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사장님들을 위한 화재보험 가성비 전략 만나봤는데요. 이렇게 좋은 강의 준비해주신 우리 김범록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 강의 내용 핵심만 또 모아봤으니까요.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인생 살기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현명한 선택이 되겠죠. 오늘 그 선택에 도움을 주실 두 분 자리에 모셔봤습니다. 김중권 전문가님 그리고 이만재 전문가님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또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지 첫 번째 주제부터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갱신형 보험의 활용입니다. 그동안 이 갱신형 보험의 보험료 인상 문제를 늘 강조했기 때문에 갱신형 보험이라고 하면 고민부터 먼저 하게 되는데요. 그 활용이라니 궁금하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갱신형 보험하면 사실 막연히 안 좋을 거란 생각이 있거든요. 그 활용이라니 오늘 주제 선택해 주신 이유부터 짚어주시죠. 네,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존의 갱신형 보험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 주로 보험료 인상에만 굉장히 초점이 맞춰져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보험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으신 분들도 뭐 보험료 폭탄이다 이런 얘기들은 한 번쯤 다 들어보셨거든요. 그래서 뭐 상담을 다니다 보면은 가지고 계신 보험이 갱신형입니다 라는 말씀만 드려도 이거 해지해야 되나요? 이거 안 좋은 건가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고 또 나이 드신 분들 중에서는 나는 갱신형 보험은 정말 싫다. 무조건 비갱신을 원한다 라고 하셔서 비갱신형 무리하게 가입을 하셔서 뭐 보험료는 많이 내시고 담보는 적게 가져가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갱신형 보험도 활용하기에 따라서 충분히 비갱신형 못지않게 잘 쓸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번 주제를 결정했습니다. 네, 활용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이야기해 주셔야 또 와닿을 것 같아요. 네, 사례를 말씀드리면 먼저 회사원으로 일하고 계시는 60대 남성분이세요. 그래서 가족력으로 이제 뇌출혈 같은 혈관 질환을 가지고 계셨고 본인도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 약을 계속 드시고 계시기 때문에 평소에도 건강 관리라던가 아니면은 보험에 대해서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갖고 계셨어요. 예전에 보험을 가입하실 때 설계사분께서 아까 같이 갱신형 보험, 보험료 폭탄 얘기하시면서 비갱신형으로 가입을 추천을 하셔서 그렇게 진행을 하셨는데 상담을 해보니까 보험료에 대해서는 크게 부담스럽지 않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만약에 일이 생겼을 때, 아플 때 제대로 보장을 받으실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가입 내용을 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우선 D손보에 간편실손 의료비를 가지고 계셨어요. 당뇨약을 꾸준히 드시고 계시기 때문에 실비를 간편으로 가입을 하셨는데 내용은 이제 상해 입원 의료비 5천만 원, 그리고 질병 입원 의료비 5천만 원, 그리고 상해 입원 각각 통원으로 20만 원씩 우선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L손보의 간편가입 건강보험을 가지고 계셨어요.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청자분께서 혈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갖고 계셨기 때문에 이 부분을 특히 신경 써서 가입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처럼 진단비에서도 이제 범위가 가장 넓은 뇌혈관 질환 진단비로 1,000만 원을 가지고 계셨고 심장에서도 단순히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하는 게 아니라 협심증 같은 초기 단계에서도 보장하는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로 1,000만 원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질병들의 어떤 수술을 받으실 때도 이제 수술 회당 500만 원을 받으실 수 있도록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암 수술비도 20만 원 정도를 가지고 계셔서 보험료가 72,135원에 20년 납 100세 만기 비갱신형으로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N손보의 암보험을 가지고 계셨는데요. 일반암 진단비가 2천만 원, 그리고 유사암 진단비, 흔히 4대 유사암이라고 하죠. 갑상선암, 기타 피부암, 경계성 종양, 제자리암 이 네 가지를 보장하는 유사암 진단비를 400만 원을 가지고 계셨고 납입 보험료 47,000원, 이거는 20년 납, 20년 갱신형으로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기존 보험료를 총 16만 2,865원을 내고 계셨는데 이 가지고 계신 보험의 문제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심장과 뭐 뇌혈관 같은 혈관 질환을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혈관 질환 같은 경우에는 진단비 못지않게 수술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혈관 질환에 걸렸을 때 흔히 스텐트 삽입술이라고 하는 그런 수술들을 굉장히 많이 받으시는데요. 이 스텐트 삽입술이라는 거는 이제 좁아지거나 막힌 혈관을 이제 인공적으로 이제 늘리는 수술이거든요. 근데 이게 한 번 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 5년에서 7년이면 재수술을 하십니다. 이럴 때 진단비는 한 번만 받고 끝나는데 수술비는 회당 받으실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잘 준비를 하셔야 내가 이 질병에 나중에 수술을 또 받더라도 보험금을 꾸준히 받으실 수 있고요. 또 이제 나이가 많으신데 3대 질환, 암, 뇌혈관, 심혈관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준비를 제대로 하셨는데 근데 뭐 사실 나이가 들면 그 3대 질환만 걸리는 거는 아니잖아요. 뭐 간단하게는 건강검진 받았을 때 용종 제거하는 것부터
뭐 건강 관리를 하시기 위해 운동을 하시는데 그러다가 뭐 대부분 발목이라든가 무릎, 어깨 이런 부분 다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보장받으실 수 있는 거는 지금 실비밖에 없어요. 지금 간편 실비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 간편 실비 같은 경우는 일반 실비에 비해서 이제 보장 범위도 적고 그리고 받는 금액도 급여, 비급여 합쳐서 70%로 굉장히 작기 때문에 여러 가지 수술비라든가 다른 뭔가의 보조가 필요한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미흡했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보장을 받으시려면 꼭 리모델링을 하셔야 된다라고 좀 강하게 추천을 드렸습니다. 네, 사실 전문가님께서 짚어주기 전까지만 해도 이분이 고혈압 약을 드시고 계셨는데 병력이 있는 분이 비갱신으로 보험을 준비를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언뜻 보기엔 굉장히 좋아 보였거든요. 그렇다면 이분은 어떤 해결책 필요할까요? 네, 먼저 실비의 경우에는 당뇨약을 꾸준히 드시고 계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실비에 대해서는 일반형으로 바꿔드리기가 조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계신 실비를 꾸준히 유지를 하시는 게 좋겠다고 먼저 추천을 드렸고요. 그리고 암보험의 경우에는 혈관과 상관이 없지만 그래도 나이가 증가하기 때문에 나이가 늘면서 당연히 보험료도 늘어나겠죠. 그래서 굳이 무리하게 바꾸시지 마시고 지금 가지고 계시는 거를 잘 유지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먼저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주로 리모델링을 하는 거는 LS손보의 간편가입 건강보험을 좀 리모델링을 해드렸는데 새로 리모델링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면 우선 납입 보험료는 71,880원으로 기존 거에 별 차이 없지만 20년 납, 20년 갱신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갱신 기간을 20년이라는 길게 잡음으로써 중간에 60대에서 80대까지 제일 병 많이 걸리시고 받으실 가능성이 높을 때 보장을 확실하게 받으시면서도 보험료 인상이 없도록 구성을 했고요. 그리고 뇌혈관 질환 진단비 1,000만 원, 그리고 심장 질환 진단비라고 하죠. 앞에 허혈성이 빠졌는데요. 그래서 허혈성 외에도 뭐 심장에 염증이 생긴다든가 아니면 심장 판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이상이 생겼을 때도 받을 수 있는 진단비로 1,000만 원을 넣어드렸습니다. 그리고 특정 질환 심장 진단비, 부정맥, 심부전 이런 것들도 500만 원을 보장을 받으실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까 강조드렸던 수술비도 뇌혈관 그리고 허혈성 심장 질환 수술비로 1,000만 원 이렇게 준비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실비에 대해서도 기존에 실비만 가지고 있어서 여러 가지 질병에 보장이 안 되는 부분들 그런 것들을 수술비로 보강을 해드렸는데요. 질병 수술비, 상해 수술비, 1호종 수술비로 해서 500만 원 그리고 혹시 운동하다 다치실 때를 대비해서 골절 진단비 30만 원까지 넣어드렸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전후 자료를 한번 구체적으로 좀 살펴볼 건데요. 우선 암 같은 경우에는 변화가 없어요. 일반암 2,000, 소외암 400 이렇게 되어 있고요. 뇌혈관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뇌혈관 진단비 1,000만 원, 그리고 수술비 500만 원에서 뇌혈관 1,000만 원, 그리고 수술비도 1,000만 원으로 2배 늘었습니다. 그리고 심장 같은 경우에도 기존의 허혈성 심장질환 1,000만 원, 그리고 심장질환 진단비 1,000만 원, 그리고 수술비 500만 원에서 이제 더 범위가 넓어진 심장질환 진단비로 1,000만 원, 그리고 부정맥 심부전 같은 경우에도 받을 수 있는 특정 심장질환 진단비 500만 원, 그리고 허혈성 심장질환 수술비도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2배 늘었고, 그리고 기타 다른 수술에 대해서 기존에 보장을 못 받으시던 거를 질병상해 1호종 수술비 최대 500만 원까지 넣어서 실비를 보강해서 다른 부분도 보장을 받으실 수 있도록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보험료는 기존의 16만 2,865원에서 16만 2,610원으로 255원 절감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보장 범위도 넓어지고 그리고 다양한 것들을 추가로 보장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시청자분께서도 크게 많이 만족하셨습니다. 네, 갱신보험을 어떻게 활용해 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갱신보험으로 보험의 도움이 가장 많이 필요한 시기에 저렴한 보험료로 준비를 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이 해결책 이외에 어떤 주의사항 더 있을까요? 주의하실 점으로는 먼저 비갱신형 보험을 얼마나 납입을 하셨는지 그리고 내가 만기가 몇 세인지 이 부분을 먼저 우선적으로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20년 납입인데 한 18년, 17년 납입을 했다. 그래서 3년밖에 안 남았다라고 하시면 3년 내고 남은 만기까지는 보장만 받으실 수 있는 보험이기 때문에 굳이 갱신형으로 교체를 하시지 마시고 갱신형을 추가로 가입을 하시거나 하시는 쪽이 더 유리합니다. 그리고 비갱신형 보험을 가입하셨을 때는 내가 굉장히 건강한 상태였는데 지금 갱신형 보험으로 뭐 범위를 넓히겠다라고 해서 알아보는데 지금은 내가 뭐 당뇨약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약을 먹는다든가
아니면은 수술을 받았다거나 해서 부담보가 잡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원하는 부위들, 내가 정말 걱정하는 부위들을 보장을 못 받으실 수가 있고, 그래서 내가 유병자 보험으로 가입을 하겠다고 알아보게 되면은 사실 지금 가지고 계신 비갱신형 보험과 뭐 보장 범위나 아니면은 보험료에 대해서 큰 차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병력에 대해서도 한번 꼼꼼하게 짚어보시는 점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기존에 가입했던 보험과 비교해 봤을 때 보험료가 큰 차이는 없었지만 보장이 강화됐기 때문에 활용도가 훨씬 더 높아졌죠. 이렇게 갱신, 비갱신 따질 게 아니라 보험 가입자의 나이와 건강 또 경제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전략을 세우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들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고요. 이어서 두 번째 주제도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두 번째 주제는 점검과 절감입니다. 기존에 가입했던 보험을 점검하는 이유가 아무래도 보장의 확대 그리고 보험료 절감 때문일 텐데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험료 절감 너무 중요하죠. 이 가성비 전략 모두가 희망하는 사항일 텐데 주제 선택해 주신 이유부터 짚어주시죠. 네, 코로나로 인해 경제 사정이 어려우신 분들 정말 많아졌죠. 보험은 가입을 계속하는 것보다 기존의 보험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내가 지금 코로나로 경제 사정이 어려워서 유지가 힘들다면 보험의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의 주제를 선택한 이유가 바로 가성비 있게 내 보험 꾸준히 100세까지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남녀노소 모두가 희망하는 게 바로 보험의 이 가성비 전략일 텐데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가 있었을까요? 오늘 준비한 사례는요, 40대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이에요.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대단하죠. 이 코로나 시국에 남들 다 망하고 있는데 물론 수입은 줄었습니다. 하지만 잘 운영을 하고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나는 보험료도 많이 내고 준비가 잘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계셨어요. 근데 주변에서 이제 한 명, 두 명 아프다 보니까 내 보험이 잘 돼 있나? 한번 리모델링 한번 받아볼까? 라고 해서 보장 분석을 신청하게 돼서 만나게 된 분입니다. 이분의 사례 같은 경우는 자료를 보시면서 말씀드릴 텐데요. 먼저 A손해보험에 실손 의료비가 있어요. 이 실손 의료비 같은 경우 57,000원 내고 있습니다. 예전에 지금부터 우리 계속 방송에서 얘기하잖아요. 실손 의료비 1세대, 2세대 굉장히 좋습니다. 100%, 90% 다 보상이 나가요. 근데 전환하게 되면 80% 나간다고 해서 전환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 우리 보험료가 57,000원이에요. 1년이면 60만 원이 넘어가죠. 그러면 내가 전환을 하게 되면 몇천 원대, 만 원대 이렇게 가능하세요. 그러면은 1년에 아끼는 보험료가 50만 원 정도 됩니다. 근데 아파서 병원 가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병원비 우리나라 의료보험 정말 잘 돼 있죠. 정말 금액이 적게 나옵니다. 우리 몇만 원, 몇십만 원 때문에 보험 가입하나요? 아니죠. 정말 크게 아팠을 때. 예를 들면 우리 100% 나오는 보험이 있어요. 내가 병원비가 1,000만 원이 나왔어요. 그러면 자기부담금을 조금 빼고서 뭐 95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나오겠죠. 1,000만 원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80%짜리도 자기부담금이 200만 원이 넘어가게 되면 다 보상을 해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내가 부담하는 돈이 200만 원이 넘어갔다. 그러면 그 뒤에 치료비는 100% 실손과 똑같이 다 나오기 때문에 내가 한 달에 50만 원씩, 60만 원씩 전환을 해서 보험료를 절감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 보면은 운전자 보험이에요. 운전자 보험 같은 경우 지금 3만 원씩 내고 계시는데 우리 방송에서 맨날 얘기하죠. 운전자 보험은 여자 같은 경우 만 원에서 15,000원,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15,000원 전후로 이렇게 많이 가입을 하세요. 그리고 20년나 20년 갱신을 하는 이유, 법이 바뀜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바꿔줘야 합니다. 지금 가입하고 계신 보험은요, 2019년도에 가입했어요. 근데 운전자 보험 2020년 3월에 민식이법이 생겼죠. 우리 스쿨존에서 사고 나게 되면 벌금 나와요. 이런 준비들도 함께 같이 해줘야 되고 보험료 3만 원 안에 보면은 상해 사망이라든가 불필요한 담보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리모델링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 자료 보시면요. A손해보험의 건강보험이에요. 담보 보면은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잘 돼 있네요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맨 밑에 보시면 갱신형이라고 써 있죠. 이분 40대 초반이에요. 40대 초반이면은 20년 뒤에 60이 넘어서 이제 내가 일을 그만두기 시작하는 시점쯤 되면요. 보험료가 갑자기
확 오르게 되겠죠. 그러면 보험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때 당시에 내가 아프지 않았다면 그 올라가는 금액으로 인해 내가 보험을 유지 못할 수 있겠죠. 아직 젊은 나이시기 때문에 비갱신으로 준비를 해서 내가 100세까지, 90세까지 보장받는 것을 추천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종신보험인데요. 종신보험 1억짜리 잘 가입하셨어요. 이제 내가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1억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식당을 운영하다 보니 자식들도 어느새 나이가 점점 먹었죠. 이제 다 컸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망보험금에 대한 니즈는 많이 떨어지신 상태였습니다. 지금 보험료 굉장히 많이 내고 계신데 이 보험료 어떻게 줄이면 좋을까요? 라고 부장 분석을 요청하신 분입니다. 네, 40대 분에게는 이 갱신형 보험이 맞지 않는 거겠네요. 그리고 자녀분들도 이제는 나이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이 종신보험도 부담스러우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해결책 어떤 게 필요할까요? 먼저 이제 종신보험 같은 경우 우리가 무턱대고 해지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까지 낸 돈 다 돌려받는다. 해지할 수도 있겠죠. 근데 다 돌려줄까요? 보험사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감액 완납이라는 걸 합니다. 감액 완납이 뭐냐면 내가 죽었을 경우에 1억 원을 받기로 얘기를 했죠. 하지만 내가 지금부터 보험료를 내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앞서 내놓은 돈만큼만 보장을 받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사망보험금이 5,500만 원으로 줄었어요. 대신에 앞으로 내가 보험료를 더 내지 않더라도 종신보험에 대한 혜택은 쭉 받아갈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로 A손해보험의 이제 실수의료비인데요. 전환을 했어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1세대 보험, 2세대 실손의료비 갖고 계신 분들 전환을 하시게 되면요. 보험료 50%를 1년간 해드립니다. 이분 같은 경우 지금 전환을 하니까 5만 7천 원씩 내던 게 6천 원뿐이 나오지가 않아요. 원래 보험료는 12,500원 정도 하겠죠. 할인해서 6천 몇백 원밖에 안 내지만 물론 보장은 90%에서 80% 떨어져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200만 원이 넘어가게 되면 자기 부담금 없이 어차피 다 100% 보상이 나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운전자 보험이에요. 운전자 보험은요. 정말 내가 운전할 때 딱 필요한 담보들만 넣게 돼요. 거기에다가 이분은 자기 부상이라고 해서 사고 날 때마다 병원을 가게 되면 기본 우리 진단 2주 나오죠. 2주 나올 때마다 20만 원씩 받게 이렇게 하니까 딱 1,800원 이렇게 나오시게 됩니다. 민식이법 이후에 내가 원하는 자동차 보험, 운전자 보험 이런 거에 다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준비를 하고요. 1,800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다음번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건데요. A손해보험의 건강보험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20년 난 20년 갱신. 내가 이제 일을 그만두는 시점에서 갱신이 되죠. 그럴 필요 없이 20년 난 100세 만기로 준비를 하면 되고요. 일반한 진단비는 5천만 원, 뇌혈관, 허혈성 심장 진단비 2천만 원, 수술비 각 2천만 원에 질병상의 수술비가 30만 원, 100만 원 들어가고요. 종수술비가 또 들어갑니다. 이분 같은 경우요. 심장이나 뇌 관련해서 우리 식당하고 술 먹고 친구분들 얼마나 많이 오겠어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 암도 필요하지만 이 2대 진단이라고 하는 뇌랑 심장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분들이 우리 술 먹으면서 야채 먹어요? 아니죠. 보통 고기 먹잖아요. 혈관 잘 막혀요. 그리고 나중에 고혈압, 당뇨 쉽게 오죠. 이런 거 다 혈관 질환들이에요. 이런 혈관 질환들이 오게 되면 대부분 심장 관련해서는 스텐트 삽입술, 뇌 관련해서는 코리색 전술이라는 시술을 많이 받게 되는데 우리 진단비는 최초 1회 한 번이죠. 근데 수술비는 매회 지급이 됩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요. 뇌혈관 허혈성 심장 수술비 2천만 원 돼 있죠. 그리고 스텐트 삽입술을 하시게 되면 우리 심장이 여기 있는데 혈관이 한 개일까요? 혈관이 엄청나게 많겠죠. 이쪽 혈관이 막혔는데 이쪽 혈관 안 막힐까요? 네, 막힐 때마다 매회 수술할 때마다 2천만 원씩 지급이 되고요. 우리 종수술비라고 써 있죠. 이제 뇌 관련해서 코리색 전술 시술을 받게 되면요. 5종 수술이기 때문에 1,200만 원이 더 나가게 되고요. 스텐트 삽입술 같은 경우는 3종 수술이기 때문에 300만 원이 더 추가로 나가게 됩니다. 우리 암은요. 진단비 위주로 가는 게 맞아요. 근데 뇌랑 심장 같은 경우 이렇게 수술비도 함께 준비해서 가성비 있게 우리 진단금 1,000만 원당 10,000원이라고 하면요. 수술비는 1,000만 원당 3,000원밖에 하지 않아요. 이렇게 가성비 있게 보험을 준비하는 것을 도와드렸습니다.
네, 보험료 이 부담이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이 감액 완납 기능도 잘 활용을 해주셨고 이 실손보험도 큰 금액에 있어서는 다 보장을 해준다라고 하니까 굉장히 든든한데요. 그렇다면 이 밖에 주의사항 어떤 게 더 있을까요? 이분은 아직 젊으세요. 그리고 몸이 아픈 데도 없었습니다. 다행이죠. 근데 우리 50대, 60대 분들 보험 리모델링 제일 많이 하는 나이가 50대, 60대예요. 근데 보험은요, 이런 게 있어요. 내가 가입하고 한 달 뒤에 암에 걸렸다고 돈을 주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회사가요, 3개월간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해외 나가서 살다가 암 판정을 받았어요. 한국 들어와서 보험 가입하면요, 돈 줄까요? 3개월 이내. 자, 너는 원래 이 병력을 갖고 있었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3개월 내에는요, 돈을 주지 않고요. 1년 이내는 50%만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몸이 아프신 분들이나 혹은 내가 지금 당장 병원에 갈 거라서 보험이 필요하신 분들, 정말 전문가와 상담을 해서 아무렇게나 리모델링 하지 마시고요. 내 몸 상태와 내 금액, 내가 낼 수 있는 보험료 이런 것들을 다 체크하신 다음에 보험 가입하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보험은 이 자산 투자와는 다르게 자산가들의 방식을 따라하기보다는 나에게 맞는 전략들을 세우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 이어서는요, 검색어 Q&A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이 시점 가장 뜨거운 이 보험 키워드에 대한 궁금증을 스피디하게 풀어보는 시간인데요. 첫 번째는요, 나이가 들수록 낼 수 있는 이 보험료는 줄어들기 마련인데 이 진단비와 수술비 중 어떤 걸 좀 비중을 크게 들고 가는 게 좋을까요? 네, 물론 가능하시다면 둘 다 가져가시는 게 좋겠지만 사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은퇴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수입이 줄어들기 마련입니다. 그러시면은 이제 진단비, 수술비 어느 거를 가져가야 될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요. 그럴 때 우리가 흔히 따지는 게 가성비라는 거를 따지잖아요. 그래서 이게 또 진단비, 수술비도 가성비가 좋은 거를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가성비가 좋은 보험은 진단비보다 수술비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보험료의 차이가 있습니다. 아까 이만재 전문가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진단비가 10,000원 정도 한다라고 하면은 같은 비용의 수술비는 한 3,000원 정도, 3분의 1 정도의 금액이면은 같은 금액이 들어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수술비는 진단비와 달리 회당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단비는 한 번만 받고 끝나는데 수술비는 수술이 한 번 하더라도 2번, 3번, 4번 그 이후에도 계속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제 진단비보다 돈을 더 많이 받으실 수가 있죠. 그래서 보험료는 조금만 내고 보험금은 많이 받아가시기 때문에 수술비 쪽이 가성비가 좋고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나 이거 수술하면 몸이 부담된다고 수술 잘 안 하지 않나요? 하실 수가 있는데 최근에는 의료기술이 많이 발전을 해서 몸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도 수술을 받으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술비, 진단비 둘 중 하나를 결정을 하실 때에는 가성비가 좋은 수술비를 선택을 하시는 게 더 유리하시겠습니다. 네, 물론 여력이 된다라면 두 가지를 다 준비하는 게 맞겠지만 만약에 가성비를 찾는다라고 한다면 수술비를 좀 더 비중을 두고 준비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궁금증은요. 부부가 가족생활 배상 책임에 가입을 할 경우 왜 남편과 아내 모두가 가입을 해야 되는 걸까요? 예전에는요, 가족생활 배상 책임에 자기부담금이 2만 원이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정말 좋았죠. 그때 가입하셨던 분들 계속 갖고 계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은 자기부담금이 20만 원이에요. 기본 자기부담금이 20만 원인데 이 20만 원이 된 이유가 스마트폰 때문이에요. 우리가 제일 많이 보상이 나갔던 부분이에요. 지나가다가 사람을 툭 쳤는데 스마트폰이 떨어졌어요. 액정 수리비 얼마나 나왔을까요? 15만 원, 20만 원이에요. 그러다 보니 자기부담금이 20만 원으로 바뀌게 됐어요. 그리고 자기부담금이 하나 더 있죠. 유일하게 다른 자기부담금 하나가 바로 누수예요. 우리 집에서 우리 누수가 생겨서 아랫집에 피해를 끼쳤을 때 이거는 자기부담금이 50만 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왜 나는 이미 가족생활, 우리 가족 다 보상받잖아. 가입을 했는데 우리 남편은 왜 가입을 해야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신 분이 있었어요. 바로 이 자기부담금 때문에 그런데요. 우리 아이가 옆집에 놀러 갔다가 장난감을 던졌어요. 근데 TV가 깨져버렸어요. TV를 수리하려고 하니 수리비가 40만 원이래요. 만약에 나 혼자 가입했으면 자기부담금이 20만 원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20만 원이 나오게 되겠죠. 근데 남편도 가입이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 와이프, 나
둘 다 20만 원씩. 자기부담금 우리 40만 원 나왔죠? 자기부담금 20만 원씩 빼면요. 20만 원씩 나오게 돼요. 즉 이 얘기는 누군가의 피해를 끼쳤을 때 40만 원 이상이 피해가 끼치게 되면요. 자기부담금 없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누수는 제가 자기부담금 50만 원이라고 말씀드렸죠. 밑에 집에 자기부담금 80만 원짜리 벽지랑 옷장이랑 이 정도 젖었어요. 그러면은 자기부담금이 50이니까 우리 와이프에서 30만 원, 나에서 30만 원, 내가 피해를 본 금액, 배상해줘야 되는 금액은 80만 원이지만 60만 원이 나오게 돼요. 그러면은 100만 원의 피해를 끼치면요. 50만 원, 50만 원 자기부담금을 빼고 50만 원, 50만 원이 나오게 되기 때문에 자기부담금 없이 다 배상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런 자기부담금을 줄이기 위해서고요. 30대에 가입하나 50대에 가입하나 60대에 가입하나 우리 가족생활 배상 책임 다 갱신형이에요. 근데 금액 차이는 1원, 2원 나요. 금액 차이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대부분이 900원대고요. 근데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어떤 회사는요. 우리 누수 50만 원이라고 그랬죠. 근데 일반적으로 자기부담금이 다 50만 원인 회사도 있습니다. 이런 회사는 조금 유의해서 가입하시는 게 좋겠죠. 지금 가족생활 배상 책임을 준비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방금 말씀드린 자기부담금 20만 원, 50만 원 이것만 체크하시면 돼요. 그리고 2명이 가입하면요. 자기부담금을 둘로 나누는 거고요. 3명이 가입하시면 자기부담금이 3명으로 쪼개지기 때문에 적은 금액도 다 보상이 나온다고 생각하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남편과 아내 모두 가입을 했다면 이 중복 적용이 되니까 액수가 클수록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다음 궁금증은요. 이 노년이 되어서 보험에 새로 가입을 하게 된다면 젊은 사람보다 이 부분은 더 꼼꼼하게 체크해야 된다 이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제 나이가 드셔서 이제 보험을 새로 가입을 하신다고 하면 당연히 젊은 사람들보다 이제 좀 더 꼼꼼히 체크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우선 가지고 계신 보험을 꼼꼼하게 체크를 하셔야 돼요. 당연히 젊은 사람보다 나이 드신 분은 같은 조건이라면은 보험료가 더 비쌀 거고, 그러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에서 충분히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담보다, 충분히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다라고 하시면은 굳이 새로운 보험을 가입을 하실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꼼꼼히 마지막으로 체크하셔야 될 게 병력이에요. 대부분 이제 나이가 드시면은 병원에 자주 다니시다 보니까 내가 어디가 아팠는지, 뭐 어떤 이유로 병원에 갔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제대로 기억을 못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꼭 꼼꼼히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특히 3개월 안에 내가 어느 병원에 갔다 왔는지, 어떤 이유로 갔다 왔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중점적으로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이번 수술 같은 경우에는 5년은 아니더라도 2년 안에는 꼭 내가 어떤 식으로 입원했는지, 특히 뭐 간단한 시술 정도라든가 아니면은 입원이 하루라든가 하면은 대부분 말씀을 안 하시는 경우도 많으세요. 근데 그런 것까지 꼭 놓치지 않고 말씀을 해주시고 고지를 해주셔야지 보험을 가입하실 때 불리하지 않게 가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인생설계 원픽부터 검색어 Q&A까지 궁금증 해결해 봤는데요. 오늘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참고로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했던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도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인생설계 원픽은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 또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다시 보기가 가능하니까요. 다시 보시면서 놓쳤던 부분들까지도 꼼꼼하게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